네, 조인근 전 비서관이 어떤 입장을 밝히게 될까요? 저희 YTN 개건 해설위원 이상일 아젠다 센터 대표 유영화 정치평론가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좀 예상 바뀌죠? 조인근 전 비서관이 입장을 밝힌다는 것이? 예, 지금 뭐 이 문제가 터지고 지금 연설문 부분도 있습니다만 다른 여러 가지 지금 의혹들이 제기가 돼서 뭐 관련된 이슈들 진행 중인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조인근 전 비서관은 이제 청와대에서 연설 기록문을 담당했던 비서관이었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연설문이 어떤 경로로 유출되었고 어떻게 이것이 활용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아마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시점에서 이제 어떤 입장을 밝힐지 잘 모르겠는데 약간 좀 이해는 안 되는데 어떤 입장을 밝힐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글쎄 이거 아무래도 궁금한 점은 그 조인근 전 비서관이 단독으로 그 많은 연설문을 보냈는지 아니면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보낸 것인지 그리고 이 청와대가 방어벽이 굉장히 아주 대단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본인이 안 보내 다른 사람이 보냈을 수도 있는 거죠. 네, 하여튼 그래서 청와대에서 보낸 것인지 아니면 그거를 들고 나가서 자기가 밖에서 보낸 것인지 하여튼 뭐 그 궁금증이 하나 둘이 아닌데요. 과연 이제 이 부분이 그 정치권에서 봐서 조인근 비서관으로 자기가 그럼 책임진다고 할 것인지 아닌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의문의 시각으로 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조금 전에 또 전해진 속보가 이성한 미르재단 전 사무총장 핵심적인 인물이지 않습니까? 이게 대부분의 지금 공개되고 있는 내용들이 이 이성한 전 총장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검찰에 출석을 했다고 합니다. 수사 속도가 고영태 지금 조사받고 있고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겠는데요. 근데 일단 뭐 최순실은 독일에 있습니다만은 예. 관련자들이 속속들이 뭐 스스로 오거나 고영태 씨 같은 경우고요. 그래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관련자들의 증언을 검찰에 확보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최순실과 함께 압력을 가하는 사람들, 지금 안정범 정책수석이라든가 이런 정부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김종 차관이라든가 그러므로 인해서 정치적인 권력적 압력을 가했다는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들에 대한 수사로 빨리 검찰 수사가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수사가 진행돼야 되는 부분은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지금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 또 최순실씨가 경영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더 블루K 같은 회사들, 이 회사들 사이에서 어떤 그 재단의 기금이나 유용 부분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사가 하나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은 지금 아마 속도가 좀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잠깐만요. 지금 조인근 비서관 입장 발표 시작됐습니다. 가보시죠. 오늘 말씀하신 입장이 아니 지난 며칠 동안 기자 여러분께서 저한테 수없이 전화를 주셨는데 제가 뭐 일일이 말씀을 못 드렸고 이번 기회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문을 저한테 해주시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심껏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최순실 씨와 아는 사이입니까? 전혀 모르고요. 이번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청와대 재직 이후에도 모르셨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이번에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러면 연설문이 종종 과거에 수정이 돼서 돌아온 적이 있다. 나도 모르게 연설문이 수정돼서 돌아온 적이 있다. 이런 말씀을 사석에서 한 적 있으신가요, 혹시? 정확히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연설문이 이상해져서 돌아왔다라고 제가 얘기한 걸로 보도가 됐던데 그런 얘기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실제로 그렇게 연설문이 이상하게 고쳐서 돌아온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근데 연설문 유출은 아셨어요? 전혀 몰랐고 이번에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오늘 갑자기 말씀을 하시게 된 이유나 배경이 있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오늘 갑자기 말씀하시는 건지 혹시 뭐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던 건 아닌지 어떤가요? 청와대와 교감 그런 건 일체 없고요. 제가 아시다시피 요즘 최순실 씨 문제 때문에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여기에 저까지 나서가지고 한두 마디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 판단 하에서 언론 접촉을 피했던 거고요. 다만 이제 며칠 이렇게 지나다 보니 저 때문에 불필요한 의혹들이 계속 증폭이 되고 또 제가 생활인인데 회사나 가정에 이런 식으로 더 이상 피해를 줘서는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올해 7월 이후에 청와대에서 나오셨는데 네. 그러면은 그 나오게 된 계기가 네. 뭔지, 그러니까 뭐 지금 문건 수정, 뭐 네. 유출과 관련해서 어떤 연관된 사건이 있었는지,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는지
뭐 어떤 이유에서 나오시게 된 겁니까? 그런 사건은 전혀 없었고요. 제가 청와대 연설기록 비서관으로 3년 6개월 정도 재직을 했고 대선 기간까지 포함하면은 4년이 넘는데 기자 여러분이 충분히 더 잘 아실 거예요. 글을 쓴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거기에다가 흔히 말하는 정말 피를 말리는 작업들인데 그걸 4년 이상 해오니 제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또 건강도 많이 안 좋아졌고 그래서 이런 연유로 사의 표명을 했고 그걸 받아들이신 겁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초고를 작성하신 분인데 그렇다면 완성본, 최종본, 발표문을 그러면 확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르게 돌아왔다는 것을 인지를 분명히 하셨을 테고 그러면 그걸 문제를 느끼셨을 테고 이의제기나 그 어떤 경로를 알아보시려고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저희들이 이런저런 이제 자료들을 취합을 해서 말씀 자료를 정리를 해서 대통령께 올려드리면 그게 대체로 큰 수정이나 그런 건 별로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올려드리신 대로 해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누가 뭐 손을 댔다거나 그런 부분에서 저는 전혀 의심 안 봐도 없고 또 하나는 연설문이라는 거는 최종적으로 대통령님께서 결심하시고 판단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써서 올리는 거고요. 다시 말해서 대통령 연설문의 완성본은 최종본은 대통령님이 하신 말씀인 겁니다. 그런 거지 중간에 뭐 이상해졌다는 등 뭐 그래서 그럴 내용이 전혀 아니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큰 수정이 없었다고 하셨는데 사실 드레스된 문건이나 연설문이나 아니면 외교안보 문건이 바뀌었단 말이죠. 내용이 사실상. 그러면 이게 큰일이 아닙니까? 이거는 크게 내용이 바뀐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느 부분을 좀 크게 바뀌었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렵고 다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말씀 자료를 대부분 그대로 하셨고요. 수정이 있었다는 제 기억으로는 아주 부분적인 표현이랄지 뭐 단어 그런 것들이었지 아예 뭐 통째로 뭐 이상하게 느낄 정도로 수정을 했다거나 뭐 첨삭을 했다거나 그런 거는 저는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소환 쓰시면 이게 어느 과정을 거쳐서 대통령한테까지 가나요? 그거는 제 기억으로는 엊그제 비서실장님께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그 프로세스를 간략하게 설명하시는 것을 제가 TV에서 봤는데 그 정도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더 아주 디테일한 부분을 그 업무 절차랄지 과정을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거는 청와대 보안 규정상 그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퇴직을 하더라도. 다만 큰 흐름은 지난번 비서실장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언론에서도 그대로 보도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수정해가지고 조 비서관한테 내려준 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제가 보안 업무 규정상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아마 그때 비서실장님 말씀으로 가늠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청와대 시스템에 본인이 참석하셨나요? 그것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청와대 보안상 그 같이 개인 협의한 적 있어요? 아까 있습니까? 최순실은 제가 본 적도 없고 이번에 언론 보도를 보고 아 이런 분이 최순실 씨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 연설문을 가지고 사전에 상의하거나 또 뭐 온라인으로 협의하거나 그런 적 없다는 얘기죠? 전혀 그런 사실 없고요. 네. 그렇게 보안이 중요한 게 일반인한테 갔다는 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건데 그럼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되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유출됐는지 짚으시는 바는 없습니까? 전혀 짚히는 바가 없고 평소에 그런 의심을 해본 적도 없고 저도 이번에 뉴스 보고 알았습니다. 조선 비서관 썼을 때 연설문 쓰고 올렸을 때 개선에 있는 사람 말고 약간이라도 수정하는 느낌이 있다. 없다는 얘기죠. 최소한 저는 그런 걸 전혀 알지도 못했고 그런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연설문이 개인 PC에 사전에 들어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제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 우주의 기운 이런 표현도 본인이 직접 쓰신 것인가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아주 디테일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저기 그 청와대 그 보안업무 규정
위반이고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올려드린 저 말씀 자료 대부분을 그대로 하셨다고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안이 철저한 게 일반인한테 유출된 게 거의 밝혀졌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과적으로 일반인한테 먼저 유출된 거에 대해서 그렇게 보안이 중요한 것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그렇게 된지 아는 바도 없고 거기에 특별히 제가 드릴 말씀도 없습니다. 아니, 연설기록 비서관으로서 문건 유출과 수정이 지금 법률적으로 어떻다고 보십니까? 그건 제가 드릴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폰이 비정상이라고 쓰셨나요? 안 쓰셨나요? 그런 부분도 제가 자꾸 똑같은 질문 하시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직접 어렵습니다. 안 쓰셨다고 보면 될까요? 아유, 그렇게 저기 이렇게 가지고 넘길 때 먼저 바로 직속 상관이 정호성 씨예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하나만 어디다 넘기셨어요? 바로 대통령한테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윗선이 어디신가요? 어디에 전달하셨습니까? 대체 역할을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대체로 저희 알기로는 아니라 하신 일이니까 네. 하나만 바로 위에 넘기신 데가 어디예요? 제1부속실이에요? 아니면은 비서실장이에요? 과정을 자체인데 좀 설명을 잠깐만 대답 좀 주세요. 답변부터 해주세요.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는 지난번에 아니, 하나만 전 과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윗선이 어디셨냐고요. 바로 넘기는 그거는 뭐 다 있으니까 누구한테 넘기신 거예요? 1부속실이에요? 비서실이에요? 최순실 씨는 아니죠? 그거 하나만 확인해 주세요. 통상 그 부속실로 넘깁니다. 정확하게 제1 지금 제2 부속실은 제가 알기는 없고요. 부속실은 딱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속 비서관이 정호성. 이거 대답까지 해주세요. 이거는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연설문이 부속실로 넘어갔다 이 말씀이신 거죠? 부속실 누구에게로 넘어가는 겁니까? 더 이상 그건 더 말씀을 드릴 수 없고 그 정도면 제가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네, 조인근 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의 입장 발표였습니다. 그동안 언론 접촉을 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설명한 대로 더 의혹이 커지는 것 같아서 자신의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어서 오늘 입장을 밝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넘기지 않았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건 그 연설문이 넘어갔다는 것은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모두 인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다른 누군가가 넘긴 것인데 그것은 본인은 모른다라고 얘기했지만 어쨌건 연설문을 쓴 다음에는 통상적으로는 제1부속비서관실로 넘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곳이 정호성 비서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상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어떻게 들으신 결론은 뭡니까? 지금 대표님. 조인근 전 비서관이 뭐 명확하게 설명한 부분은 본인은 최순실 씨를 전혀 모르는 사이다. 그리고 예. 연설문은 정상적인 경로로 작성해서 올리고 그것으로 나는 큰 수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정도까지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해명을 보면 일단은 이 사안이 지금 그 최순실 씨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PC에서 연설문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자료가 나오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그 당시에 연설기록 비서관을 담당했던 본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해명한 셈이 됐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좀 드러나 있는 유출된 문건들이 그러면 어디서 흘러나갔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무거운 상황을 초래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부속실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가장 그 옆에 최근거리에서 보좌하는 팀이 되는데 그 윗단에서 어떤 문서 유출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을 본인이 이제 무관성을 주장했으니까요. 그렇게밖에 지금 볼 수 없는 상황 그런 어떤 입장 표명이었던 걸 보입니다. 예. 최순실 씨가 그 대선 캠프에서도 사실상 뭐 비선으로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조인선 저 비서관도 사실상 그 전부터 활동을 했는데 과연 몰랐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의문점이 가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기자들이 계속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그 달라진 걸 발견 못했느냐라는데 별반 달라지도 않았다는데 참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사람 다 알 텐데요. 그 대통령의 연설문의 워딩 하나하나 낱말 하나, 단어 하나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이 외교적 파급력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리고 국내 재반 문제를 완전히 틀어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구체적으로 아주 꼼꼼히 보거든요. 근데 상당히 뭐 굉장히 많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혼외 비정상이라든가 여러 부분이 바뀌어서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원래 쓴
담당 책임 비서관이죠. 책임 비서관이 그게 별로 달라지기가 않다라는 것은 참 이해가 안 간다.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네. 그 네. 실제로 많은 부분 아마 연설문이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지금 조인근 전 비서관이 설명했듯이 대통령 본인이 마지막 첨삭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을 과거부터 알려져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조인근 비서관이 정말로 몰랐다면 그 이제 어떤 외부에 의해서 그 수정된 것이 아니라 최종 검토 단계에서 수정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본인이 이야기로는 큰 수정은 없었다. 대부분 그대로 했고 그리고 연설문이 이상하게 돼서 돌아오더라라는 말을 자신은 한 적이 없고 그렇게 생각한 적도 없다라는 설명인 거죠. 다만 그 혼이 비정상이라는 걸 본인이 썼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즉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본인이 쓴 게 아니다라는 것을 뭐 답을 하지 않음으로써 설명을 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조인근 비서관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채널을 못 들으신 분들 위해서 잠깐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실 입장이 아니 있을까요? 지난 며칠 동안 기자 여러분께서 저한테 수없이 전화를 주셨는데 제가 뭐 일일이 말씀을 못 드렸고 이번 기회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문을 저한테 해주시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심껏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최순실 씨와 아는 사이입니까? 전혀 모르고요. 이번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청와대 재직 이후에도 모르셨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이번에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러면 연설문이 종종 과거에 수정이 돼서 돌아온 적이 있다. 나도 모르게 연설문이 수정돼서 돌아온 적이 있다. 이런 말씀을 사석에서 한 적 있으신가요, 혹시? 정확히 제가 그 언론 보도를 보니까 연설문이 이상해져서 돌아왔다라고 제가 얘기한 걸로 보도가 됐던데 그런 얘기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연설문이 이상하게 고쳐서 돌아온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근데 연설문 유출은 아셨어요? 전혀 몰랐고 이번에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오늘 갑자기 말씀을 하시게 된 이유나 배경이 있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오늘 갑자기 말씀하시는 건지 혹시 뭐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던 건 아닌지 어떤가요? 청와대와 교감 그런 건 일체 없고요. 제가 아시다시피 요즘 최순실 씨 문제 때문에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여기에 저까지 나서가지고 한두 마디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 판단 하에서 언론 접촉을 피했던 거고요. 다만 이제 며칠 이렇게 지나다 보니 저 때문에 불필요한 의혹들이 계속 증폭이 되고 또 제가 생활인인데 회사나 가정에 이런 식으로 더 이상 피해를 줘서는 안 되겠다 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올해 7월 이후에 청와대에서 나오셨는데 네. 그러면은 그 나오게 된 계기가 네. 뭔지, 그러니까 뭐 지금 수정, 문건 수정, 뭐 네. 유출과 관련해서 어떤 연관된 사건이 있었는지,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는지, 뭐 어떤 이유에서 나오시게 된 겁니까? 그런 사건은 전혀 없었고요. 제가 청와대 연설기록 비서관으로 3년 6개월 정도 재직을 했고 대선 기간까지 포함하면은 4년이 넘는데 기자 여러분이 충분히 더 잘 아실 거예요. 글을 쓴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거기에다가 흔히 말하는 정말 피를 말리는 작업들인데 그걸 4년 이상 해오니 제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또 건강도 많이 안 좋아졌고 그래서 이런 연유로 사의 표명을 했고 그걸 받아들이신 겁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초고를 작성하신 분인데 그렇다면 완성본, 최종본, 발표문을 그러면 확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르게 돌아왔다는 것을 인지를 분명히 하셨을 테고 그러면 그거를 문제를 느끼셨을 테고 이의제기나 그 어떤 경로를 알아보시려고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저희들이 이런저런 이제 자료들을 취합을 해서 말씀 자료를 정리를 해서 대통령께 올려드리면 그게 대체로 큰 수정이나 그런 건 별로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올려드리신 대로 해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누가 뭐 손을 댔다거나 그런 부분에서 저는 전혀 의심 안 봐도 없고 또 하나는 연설문이라는 거는 최종적으로 대통령님께서 결심하시고 판단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써서 올리는 거고요.
다시 말해서 대통령 연설문의 완성본은 최종본은 대통령님이 하신 말씀인 겁니다. 그런 거지. 중간에 뭐 이상해졌다는 둥 뭐 그래서 그럴 내용이 전혀 아니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큰 수정이 없었다고 하셨는데 사실 드레스된 문건이나 연설문이나 아니면 외교안보 문건이 바뀌었단 말이죠. 내용이 사실상. 그러면 이게 큰일이 아닙니까? 이거는 크게 내용이 바뀐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느 부분을 좀 크게 바뀌었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렵고, 다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말씀 자료를 대부분 그대로 하셨고요. 수정이 있었다는 제 기억으로는 아주 부분적인 표현이랄지 뭐 단어 그런 것들이었지, 아예 뭐 통째로 뭐 이상하게 느낄 정도로 수정을 했다거나 뭐 첨삭을 했다거나 그런 거는 저는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본인이 의도한 것인지 뭐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유출은 이미 인정돼 있는 기정사실이고, 그래서 자신이 작성한 것이 제1부속비서관실로 넘어간다라고 이 뒷부분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정호성 비서관 부분이 더 주목을 받게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오늘 그 지금 출석해 있는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도 그 정호성 비서관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인터뷰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약 30장 정도의 그 종이를 들고서 정호성 실장이 최순실 씨를 찾아갔다. 그런 얘기를 언론을 통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조사가 이루어지겠군요. 아마 근데 그 부분은 지금 이제 한쪽이 주장이고, 뭐 정호성 비서관은 지금 이제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뭐 규명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만, 이성한 전 사무총장은 재단과 관련된 어떤 사업의 계획과 구체적인 어떤 이제 앞으로 실행 계획들을 가장 많이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최순실 씨 관련 부분들이라든지 또 전경련 혹은 청와대 관련 인사들의 어떤 관련 부분들에 대해서 증언할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데요. 네. 그 부분들이 아마 구체적으로 규명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인물인지 이성한 전 총장이, 그리고 왜 이 어떤 계기로 틀어지게 됐는지 그걸 좀 더 설명해 주시죠.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그 틀어졌는지는 뭐 이렇게 주장이 갈리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오진 않는데, 아마 그 사무총장으로 재직을 하면서 본인의 주장은 이제 그 이 재단의 어떤 기금에 대한 방만한 운영이나 유용 뭐 어떤 비정상적인 문제들에서 본인은 문제 제기를 했지만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결국 이사회에서 해임이 됐다. 그 속에서 이제 본인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여러 가지 그 어떤 폭로성 주장들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나 이제 다른 쪽에서는 뭐 본인의 어떤 비정상적인 그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뭐 이렇게 해임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도 아마 이것이 결국은 재단의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갈등이 빚어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아마 좀 밝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상일 그 대표님한테 그 청와대에 직접 근무를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좀 전 얘기한 그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충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 보안이라든가 파일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정상적인 어떤 업무 과정 속에서는 그 외부로 어떤 파일이나 자료를 보낼 경우에는 그 기록이 다 남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이제 보안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뭐 내부망, 외부망을 분리해서 내부에서 작성한 자료들이 일단 외부로 나가는 자체가 차단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들이 다 기록으로 남도록 되어 있고, 특별한 경우에는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일상적으로 어떤 자료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는 거의 극히 드물도록 이제 통제되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그 기록이 다 남나요? 예를 들면 내 개인 USB에 그것을 옮겨 담거나 태블릿에 옮겨 담거나 그래도 그게 다 기록이 남습니까? 일반 USB는 지금 청와대 그 내부 컴퓨터에 연결했을 경우는 아예 그 인식이 되지 않도록 제어되어 있고요. 그 보안 USB라는 특정하게 이제 보안 시스템이 장착된 USB에만 파일을 담을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러나 결국 그런 부분들이 시스템 관리자의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만약에 개입을 한다면 그런 것들을 뭐 이제 해제하거나 뭐 등급을 조정하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관리자의 손에서 이룰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어떤 절차들을 통해서 이게 외부로 반출되는 그런 시스템이나 경로가 열린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아마 검찰도 지금 이 조인근 전 비서관의 그 입장 발표 내용을 다 주목해서 봤을 텐데요.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한쪽에는 고영태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좀 이성한 전 총장이 조금 전 출석해서 조사를 받기 시작했고, 조인근 전 비서관이 얘기하면서 좁혀진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고영태는 어떤 인물이고 어떤 생각에서 제발로 검찰에 걸어 나가는 것일까요? 글쎄요, 그 나이도 젊은 분 아닙니까? 40살이라면서요? 네, 그리고 그 하여튼 뭐 언론에 의하면 언론은 유흥업계에서 상당히 그 마당발로 통하고 유흥업계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그 지금 최순실과 뭐 이렇게 말을 트는 관계였고 또 20살 차이인데요. 네, 그리고 뭐 큰 소리를 해도 금방 또 화해하고 하여튼 그래서 이게 뭐 개인적인 특수한 관계가 아니냐 뭐 그런 식의까지 얘기까지 오가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WK라는 지금 그 독일계 있고 한국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대표를 맡았다 또 그만두고요. 또 박근혜 대통령에게 가방을 만들어서 그 가방 만든 업체에 또 최순실 씨가 투자를 했다가 또 투자를 안 해서 또 이제 그만뒀다라는 얘기까지 있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하여튼 최순실과 상당히 특수한 관계면서 또뭐 거의 비서 역할도 한 것이 아니냐 네. 뭐 그런 관계였던 것 같은데요. 지금 제발로 들어와서 검찰에 출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네. 제가 봤을 때 지금 뭐 이성원 전 총장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 얘기들이 지금 보면 최순실과 관계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지금 상당히 국민적 분노가 격앙돼 있고 전 국민적 관심사로 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지금 출두하거나 검찰에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최순실의 관계들이 굉장히 이해관계에 의해서라든가 예. 개인적인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집단이었다 이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조금 전 저희가 그 그래픽으로 보여드렸는데요. 그 고영태 과거의 동료였다고 한 사람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를 하면서 그 일부 증언이 있었거든요. 네. 이게 그러니까 그 조금 전 말씀하신 유흥업에 있었다, 종사했었다. 그 당시 이 모습과 지금 사진과 신문 기사를 보니까 그 사람이 맞더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나라의 국정을 한 아녀자와 그 아녀자와 엮여 있는 남성 접대부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사람의 말입니다. 이렇게 관여했다는 것이 어이없다. 2006년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민우라는 이름으로 호스트바, 강남의 호스트바에서 자신과 같이 일했었다. 그리고 손님을 끌어오는 마담 역할을 했었다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최순실 씨가 손님으로 왔다가 고영태 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애인 관계로 발전을 한 뒤에 금전을 요구해서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추측된다. 물론 뭐 이 사람의 주장입니다. 이 사람의 말이고 20살 차이가 나는데 반말할 정도라면은 뭐 어떤 사이인지 짐작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뭐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더욱더 지금 어이없어하고 허탈해하는 것이죠. 지금 이제 뭐 라디오 인터뷰 내용도 나왔습니다만 최순실이라는 사람도 결국은 지금 뭐 그건 민간인이고요. 과거에 자기 아버지가 최태민이라는 목사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죠. 상당히 영생교라든가 사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서 어떤 그런 종교적인 부분에서 연관돼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 뭐 국정 운영의 틀을 경험한 사람도 아니고 정치 경험 사람도 아니에요. 그 사람 또 지금 나와 있는 애인이라고 칭하고 있는 고영태라는 사람도 상당히 유흥업 쪽에서 종사하던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과연 뭐 대통령의 연설문을 보고 말이죠. 고치고 또 각종 그 안보 자료라든가 경제 자료 이런 걸 다 열람했다라는 거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어이없고 기가 찰 노릇이다. 어떤 국민들은 이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너무 부끄럽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고영태 이 사람은 왜 제 발로 걸어 나간 것인지 하고 그밖에 고영태 씨 수사 부분에 대해서 첨언하실 게 있으면 마지막으로 해주십시오. 뭐 최순실 씨와의 그 오랜 관계, 뭐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는데 결국 이런 상황을 온 거 보면 뭔가 어떤 갈등 이슈가 둘 사이에 만들어졌던 걸로 보이는데요. 그 개별적인 사안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최순실 씨, 고영태 씨가 최순실 씨가 관여하는 여러 사업들을 지금 주도해서 실무 처리한 그런 정황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느 정도 이 국정 운영 내지는 여러 가지 국가적인 사업들에 관여한 것인지 정말로 뭐 연설문에 대한 일부 자기 의견을 전달하고 그런 정도에 그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규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알려진 것 지금 막 제기되고 있는 어떤 의혹들 중에서 정말로 이게 어느 정도까지 이런 그 국정 개입이라고 할 수, 국정농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아마 가장 잘 그 포착할 수 있는 지점이 고영태 씨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좀 빨리 진행되면 이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조금 더 정리가 빨리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나 이 수사 대상이 지금 연관되면 청와대 수석들이라든가 지금 뭐 야당에서는 대통령까지 수사 대상으로 하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다 임명한 검찰들이고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고 검찰총장인데 그래서 상당수 많은 국민들이 이 수사가 그냥 미봉에 그치거나 또 면죄부를 주는 수사가 되지 않겠느냐. 요란만 하고 시끌하기만 하고 이러한 우려들과 의혹의 시선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각 총사퇴라든가 청와대 비서실에 대한 전면 개편 이건 뭐 정진석 원내대표도 그렇게 안 하면 자기는 사퇴하겠다고 얘기했는데요. 이런 선행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과연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수 대부분의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고영태 조사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어젯밤 9시 반에 시작됐는데 아직도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밤샘 이어서 계속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 분석 잘 들었습니다.